할머니, 여기는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보따리에 들어있는 거 김치 아니에요? 냄새 나니까 빨리 가지고 나가세요. 저기요, 매니저님.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아가씨, 됐어요. 일단 나갑시다. 서울 강남의 중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호화 호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전 세계 VIP들이 찾는 명품 호텔이었죠. 특히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은 미슐랭 셰프들이 요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세계적인 미식가들도 극찬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호텔의 주인이자 회장은 강민호. 가난한 어린 시절을 딛고 성공한 그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바로 강민호 회장의 어머니 박순희 할머니였습니다. 80세가 된 박순희 할머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오랜만에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이 묵은지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에 직접 담근 묵은지를 보따리에 싸들고 온 것이었죠. 할머니는 호텔 정문을 지나 화려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서양식 조각상들. 이곳은 분명 아들의 호텔이지만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아들과 나눈 오래전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전에 해주신 된장국 레시피대로 레스토랑에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 좀 해주세요. 그 말을 기억해낸 할머니는 아들에게 줄 묵은지를 꼭 움켜쥐고 로비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할머니는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 직원이 있었어요. 저기 아가씨, 혹시 이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 어디인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부드럽게 묻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직원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호텔에서 3년째 근무 중인 프런트 직원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레스토랑 찾으시는군요. 제가 직접 안내해드릴게요. 이수연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손녀처럼 따뜻한 태도로 할머니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느린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레스토랑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복도엔 세련된 예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바닥은 반짝일 정도로 깨끗했죠. 호텔에 방문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걸으며 조심스럽게 묻는 이수연에게 할머니는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이 호텔에서 일하는데 전에 여기 레스토랑에서 된장국을 만들어봤다고 하더구나. 그때 나한테 꼭 한번 와서 먹어보라고 했거든. 이수연은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레스토랑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아드님이 추천하신 된장국이면 분명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드님이 여기서 어떤 일 하세요? 호텔이 워낙 커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회장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거든요.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였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와 이수연 앞을 가로막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스토랑 매니저 조현석.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고 아주 불쾌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죠? 손에 든 보따리는 뭐고 설마 김치 같은 건 아니죠? 할머니는 순간 당황해서 보따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묵은지를 가져오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묻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묵은지만 가져왔지 돈은 전혀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조현석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한데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돈은 있으신 거죠? 기다렸다는 듯 조현석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긴 공짜로 밥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서 나가주시죠. 그 순간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수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매니저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죠. 매니저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레스토랑을 이용하러 오신 고객이십니다. 조현석은 코웃음을 치며 이수연을 쳐다보았습니다. 고객? 고객이라면 돈이 있어야 고객이죠. 그리고는 레스토랑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여긴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입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할머니는 움찔하며 보따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묵은지를 가져온 것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이 호텔의 회장이라는 걸 밝히려 했습니다. 저기, 내 아들이. 하지만 조현석은 할머니의 말을 계속 끊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이수연이 더 강하게 나섰습니다. 매니저님, 그런 말씀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닙니까? 조현석은 비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이수연 씨, 당신이 뭔데 나한테 따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잖아요. 이수연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조현석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넌 그냥 로비에서 고객 응대나 하는 직원이지. 여기 레스토랑 운영엔 상관하지 마. 그러니까 이 할머니 데리고 빨리 나가. 안 그러면 경비 부를 수밖에 없겠네.
그 말에 이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걸 알기에 어쩔 수 없었죠. 할머니는 그런 이수연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아가씨. 괜찮으니까 그냥 가자. 하지만 이수연은 여전히 울분을 삼키지 못한 채 조연석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하셨네요. 이제 얼른 나가주시죠. 결국 이수연은 할머니를 모시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호텔 복도를 걷는 동안 이수연은 얼굴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나서지 못해서. 그녀의 눈에는 깊은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수연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뭐가 미안하다고 그래. 나 대신 나서 줬잖아. 그거면 됐지. 할머니는 이수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네. 이렇게까지 나서줘서. 그 따뜻한 말에 이수연은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조용히 호텔 로비를 향해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할머니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을 아들을 떠올리며 잠시 망설였지만 오늘 겪은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죠.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고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 전화세요?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내 호텔에 좀 와봤다. 너한테 묵은지도 좀 가져다 주려고. 그러자 아들은 깜짝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말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로비에 계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호텔 밖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릴게. 괜히 바쁜데 내가 방해하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들은 강민호 회장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텔에 왔는데 왜 굳이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지? 그는 살짝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좀 가보려고 했는데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나를 그냥 막 쫓아내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강민호 회장의 목소리가 확 낮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때 너 올 때 먹어보라고 했던 된장국 있잖아. 그거 한번 맛보러 가보려고 했는데 나보고 돈 있냐고 묻고 그냥 문전박대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강민호의 숨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할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나도 그냥 몰랐던 척하고 있으려 했는데 이수연이라는 직원이 나 대신 화도 내주고 해서 그나마 덜 서러웠어. 하지만 강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전화를 끊자마자 강민호 회장은 곧장 사무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호텔 임원들과 레스토랑 총괄 셰프 그리고 매니저들 전부 회의실로 모이라고 하세요. 비서는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당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끓어올랐던 거죠. 호텔 전 임원들이 긴급 호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레스토랑 매니저 조연석은 여느 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호텔 내부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임원 및 레스토랑 총괄 직원들은 즉시 3층 대회의실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뭐지? 이런 긴급 호출은 보통 큰 사고 났을 때나 하는 건데. 당황한 얼굴로 회의실로 향한 조연석. 그곳엔 이미 호텔 임원진, 총괄 셰프 그리고 강민호 회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냉랭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노가 서려 있었죠. 회의실 안이 일순 조용해졌고 곧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모이셨죠? 그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한 이유 아십니까?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강민호가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우리 호텔 레스토랑 입구에서 저희 어머니를 쫓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웅성이기 시작했죠. 회장님의 어머니요? 조연석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했습니다. 설마 내가 쫓아낸 그 할머니가.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강민호는 조연석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연석 매니저, 오늘 당신이 한 행동 직접 말해보시죠. 조연석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얼어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묵은지를 들고 레스토랑을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연석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저는 그냥 호텔 규정을 따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 호텔 규정이라는 게 고객을 돈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쫓아내는 겁니까? 조연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강민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쫓아낸 분이 누군지 압니까? 이 호텔에서 몇 가지 한식 레시피를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내 어머니입니다. 그 된장국도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신 레시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돈 있냐며 모욕하고 문전박대했다고요?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충격에 빠진 얼굴로 조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강민호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연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우리 호텔에서는 고객을 외모나 돈으로 판단하는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호텔 인사팀 담당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민호의 눈짓을 받은 그 직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연석 매니저, 회장님의 결정에 따라 귀하는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조연석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표정은 얼어붙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민호는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향한 첫 목적지는 호텔 로비였습니다. 로비 한켠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며 말했죠.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냐? 괜히 내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닌가 싶어서. 강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를 만든 건 어머니가 아니라 그 직원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위층으로 올라가요. 더 이상 여기서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호텔 최상층 회장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장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던 중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직원 말이다. 강민호는 눈을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직원이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아가씨 있잖아. 이수연이라는 직원인데 나 대신 나서서 화도 내주고 결국은 나 데리고 밖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참 고마운 아이더라.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 말에 강민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직원에게 보답을 해야겠네요. 곧장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수연 직원, 지금 당장 회장실로 호출하세요. 호텔에서 일하는 동안 회장실로 호출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직접 회장이 부른다? 엄청난 일이죠. 이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어머니를 끝까지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연은 순간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강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고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당신은 우리 호텔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비서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고 즉시 진급 조치하세요. 그 말에 이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급이요? 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그 말에 이수연은 감격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순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그날 내가 진짜 많이 속상했는데 아가씨 덕분에 사람 마음이 다 풀렸어요. 이수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저도 그날 할머니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민호는 살짝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우리 호텔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딱 알아보셨네요. 그날 이후 호텔 내부엔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객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자. 진심으로 대하자는 강민호 회장의 말은 직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이수연은 새로운 직책에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한켠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는 어느새 호텔의 명예 홍보대사처럼 모든 직원들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작은 사건이 결국 호텔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얘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